자, 그러면 또 떨리는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과연 저 청소기 어떻게 또 댁에서 쓰고 계실지, 혹시 청소기에 난 부상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집에 로봇 청소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 똑같은 거 이런 거 예전에 썼는데요. 네.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썼는데 한 20년. 20년이요? 네. 에이, 거짓말. 진짜 그때 예전에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제품이 아니고 네. 이거 돌아다니는 거. 예전에 이걸 쓰다가 오, 네. 요즘에는 그냥 미는 거 씁니다. 손으로 하세요? 네, 미는 거. 미는 걸로? 미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근데 많이 이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진짜 좋긴 근데 한데. 왜 예전에 쓰지도 안 쓰시는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네. 그냥 그 로봇 청소기 있었죠. 옛날에 당연히 네, 20년 전에. 근데 걔는 그냥 지 정한 대로만 돌아다니다가 맞아요. 네. 뭐 먼지도 잘 좀 이게 좀 못하고 그다음에 물걸레 이런 기능이 없었거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로봇 청소기는 이사님 완전 달라졌습니다. 물걸레를 지가 빨아요. 네, 지가 건조시켜갖고 예전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게 많았죠. 그리고 뭐 턱 같은데 못 넘고 뭐 장애물 생기면 막 타닥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걔 갖고 다니는 게 더 제일 귀찮았는데. 답답했던 거는 제 눈엔 저기 먼지가 보이잖아요. 제가 저길 안 가. 자꾸 돌면서 저길 안 가. 그런 게 있었지. 막 먼지를 갖다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옛날엔 그랬는데 먼지 이렇게 먹여주고. 먹여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완전 시대가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애가 막 문지방이 어디고 다 타고 다니고. 궁금하네요. 아니 많이 좋아졌겠죠. 예, 당연히. 엄청 좋아졌습니다. 예. 이게 뭐 침대도 기어 올라가 예.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침대. 요즘에 저희 아이가 청소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과 함께 얼른 저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는 그 직전주에 급락했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변동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보편 상호관세 발표 후에 90일 이후에 발표한 2주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2주간 역대급 변동성이 좀 있었죠. 지난주에 다우는 5%, 나스닥이 7%, S&P 500이 5.7% 반등을 했고요. 금요일도 나스닥 2%, S&P 500이 1.8%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은 주중 변동성은 컸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한 한 주였습니다. 주중 변동성을 보면요. 나스닥이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5%예요. 네. 주중 고점이 플러스 10%. 그러니까 거의 15% 정도 변동성이. 주중에 왔다 갔다 한 변동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주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 우려가 일단 유예되면서 우려가 좀 감소되면서 시장 자체는 저점 형성의 차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거지 않습니까? 급락을 했다가 그랬다가 지난주에 90일 유예 발표하고 나서 하루 만에 원위치했다가 그 다음날 또 빠졌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다시 반등해서 전반적으로 모양을 보면 주봉을 보면 이런 모양이 생겼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시장이 꽤 오랫동안 하락했다가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되면은 그럼 이제 단기 저점 형성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런 모양이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좀 저점 단기 저점을 형성했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봉도 보면은 아래 꼬리가 이게 길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변동성을 주고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봉을 보면 가장 확실하고요. 그래서 단기 저점 형성의 주식시장은 차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거는 외환시장과 하고 국제시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달러인더스가 99.8이 됐습니다. 100 아래. 이 100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저점 라인이었어요.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무조건 좋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로 인해서 우리 원화가 1,419원이 됐습니다. 1,419원이요? 네, 여기 환율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와. 이거 이틀 전에 그런데 1480 우리의 원. 경기가 좋아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러면서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무지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특히 채권시장에서 수급적 요인이나 그리고 텐트럼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로 인해서 달러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아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네, 네. 예, 그런 상황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해소가 돼야지 결국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부터는 국제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율이 4.49예요. 다시 4.5%. 이거 그날 90일 유예한다고 한 날 그날 4.5% 넘었다가 4.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여전히 의심하는 우려하는 시장인 수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관세 발효하기 전에 4% 아래에 있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율이 4% 아래로 안정화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은 지금 국채 시장에 굉장한 수급적 왜곡 현상, 수급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불안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다시 되돌리면서 안정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주식 시장은 이미 먼저 좀 안정화됐다라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내가 1,470몇 원 뭐 이럴 때쯤에 네. 테슬라 들어간 것 같은데 1,400 뭐 10원 뭐 이렇게 되면 네. 그건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나는 거죠. 환은 마이너스. 한에서는 예. 환에서 마이너스 나요.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거의 모르겠네요. 그 지금 한 뭐 250. 상가격 근처 네. 것 같은데요. 네? 매수하신 가격 근처예요 아직. 아 지금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좀 몇 번 사면서 좀 약간 예, 예. 낮췄거든요. 네, 근처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간으로도 엔비디아 17%나 올랐어요. 애플 5%, 오. 테슬라 5.3%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엔비디아 3%, 애플 4%, 테슬라는 약보합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주식 시장은 급반등, 변동성은 있었지만 급반등 정리하자면 그리고 외환 시장과 국채 시장은 여전히 아직 불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1.3%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 올랐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저렇게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음. 그래서 반등도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의 저점이 마이너스 7%예요. 그리고 고점이 마이너스 0.83. 그러니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로 주간으로 끝났으니까 6%나 올라온 겁니다. 우리 시장도 올라온 거고요. 코스닥은 저점이 마이너스 7%였는데 지난 주간에 종가가 플러스 1%니까 8.45%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대만, 일본, 항생 다른 국가에 비해서 등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게 끝났습니다. 그 전날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한 날이잖아요. 차트 제가 보여드리면요. 요 날이잖아요. 급반등, 수요일 날 급반등했다가 다음날 한 3% 빠졌어요. 그날 이제 아래 꼬리 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표현을 드렸어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아침에 빠져서 시작을 해서 장중 꾸준히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종목별로는 강세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삼성바이오, 하나에어로 특히 그 조선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게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코스닥이 2% 올랐어요. 한 주간 1% 올랐는데 단연 지금 바이오가 제일 강세입니다. 펩트론이 상한가 가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펩트론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유가 있는 종목들, 네. 그런 바이오 종목들, 제약주가 아니고 바이오 종목이요. 바이오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엔캠 같은 이런 종목들 한 20%는 올라왔고, 루닛 또 9.4%, 레이모 로보틱스 6.9%, 이제 개별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횡선을 거는 게 뭐냐면요. 이게 4월 2일 관세 발표한 날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강했죠. 왜요? 우리는 개별 이벤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그냥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 폭락한 부분은 원위치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4월 2일 날 관세 부과했던 그 지점은 2,500포인트거든요. 네. 아직까지 거기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여기서부터 전 세계 국가는 다 폭락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날 버텼잖아요. 그래서 덜 빠지고 반등도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로 인한 영향을 다 해소됐다고 하면은 2,500포인트 정도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주봉입니다. 이 2,300포인트 지지 라인이 좀 있는데 2,300포인트를 한 번씩 갔었어요. 이게 보시면 2023년도에도 갔었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찍고 이제 올라온 상황에 있어서
우리 시장 역시도 단기 저점 형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덜 오른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런 기대감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뭐 때문에? 반도체 면제. 예, 면제. 예, 요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게 그냥 히스토리가 엄청나게 그냥 이 주말 내내 전부 다들 그걸 가장 많이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우여곡절이 굉장히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상호관세로 인한 변동성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역대급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고 90일 유예로 주식시장만은 일단 단기 저점 형성을 좀 하는 흐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 및 환율 시장은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달러인데서 99.8까지 떨어졌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자산의 신뢰 하락 그리고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월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융주로부터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는 것도 이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우리 연간으로 봤을 때요. 지금 4월 14일이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15조 원 정도를 팔았어요. 정말 진짜 이것도 역대급으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4월 한 달만 8.4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거의 패시브로 엄청나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연기금이 연간으로 한 5.2조, 이번 4월에 한 1.5조 정도 사서 연기금은 이제 저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하고 제가 이걸 오늘은 왜 적어왔냐면요. 외국인들 매도하고 환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라는 게 끝도 없이 매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들의 비중이 일정 정도를 줄이거나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거기서 멈추고 이런 시점이 생겨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15조 원 정도 매도를 했다는 건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순간에 이 규모가 줄거나 멈추는 현상이 어떤 시점에 되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의 부분적 해소가 되면서 단기 저점 형성하고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구간인데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의 경기 침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하면서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불안한 감을 갖고 있지만 단기적인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반등을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관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뉴스로 전해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이 어느 정도로 움직였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딸ring됐습니다. 달러가 100 아래 떨어졌는데 이 100은 잘 안 깨졌던 데라니까요. 2022년도에 100 위로 올라서서 깨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지금 깨고 내려간데 이게 지금 고점 찍고 내려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에 이제 약간 하향 둔화를 그러니까 하향하는 것을 원하긴 했지만 이걸 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도 달러 인덱스의 이 100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장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뭐 10여 년 동안 달러 인덱스는 90에서 100 사이에 있었어요. 이 사이에 있다가 2021년 지나고 2022년도에 금리를 5% 위로 올리면서 얘가 간 거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이 100을 안 깼습니다. 사실 안 깨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기 몇 차례 100을 내려왔지만 네. 안 깨고 있었는 상황인데 만일 우리가 맨날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여기 안 깨고 있는 이 안에 있을 때 시장이 좋은 거지. 네. 위로 막 치고 올라가도 안 좋고요. 네. 이게 올라가는 동안 시장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 밑으로 떨어져서 만약에 뭐 90 아래로 90까지 막 온다 이 밑으로.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안 좋. 예. 돈 빠져나간다. 예, 굉장히 안 좋게 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로화는 당연히 그 사이에 올라왔겠죠. 이렇게 네. 많이 올라왔겠죠.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80일 때도 있었군요. 그렇죠. 예전에요. 아. 예전에 지금 우리는 최근에 한 3년 동안 계속 굉장히 강한 달러만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월가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달러가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약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약세되는 건 뭡니까? 그 나라의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안 좋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로화는 그 사이에 좀 강세로 좀 올라왔고요. 엔화는 좀 떨어졌어요. 엔화가 떨어졌던 거는 엔화 강세가 됐다라는 거고 이것도 잘 보세요. 요 저점 직전 저점 있잖아요. 이게 140엔이지 않습니까? 이때 2024년도 7월입니다. 이때 어땠습니까? NK. 일본 시장이 24% 폭락했을 때예요. 전 세계 시장이 10% 급락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지금 143까지 왔어요. 그럼 140까지 다시 오면은 어떡하냐? 그때처럼 텐트럼 일어나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시장은 시장이 예측하는 흐름대로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헤지 펀드들의 디폴트, 마진콜 이런 게 나타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밑으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달러인데스 100 아래 떨어진 것처럼 엔화가 140엔 안에 떨어지면서 만약에 130 뭐 이렇게 갔다. 네. 그럼 또 작년 7월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 시장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위안화. 지금 최근에 위안화는 이제 약세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7.5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7.3 근처에 있는데 요거 지금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원화입니다. 원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통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면서 우리도 달러에서 떨어지는 거는 달러는 약세가 되고 우리 강세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요번에 100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1,400, 지금 21원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서 뭔가 좀 악재가 해소가 되고 호재들이 나오면서 떨어지면 좋은 거죠. 외국인이 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과거에 1,000원에서 1,250원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까 달러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올라와서 최근 한 3년 동안 굉장히 고공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을 1,400원대를 이제는 노말한 상황이다. 이게 원래 이제 환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공권에 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1,400원 전후에 그냥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환율 시장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 순위입니다. 국제 순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국제 순위율이 급격하게 올라왔을 때 이거는 2022년도에 금리 인상했을 때예요. 네. 금리 인상했을 때고 그러다가 작년에 많이 빠졌거든요. 왜요? 금리 이제 인하할 거다 그랬기 때문에 네. 그걸 반영하면서 이제 국제 순위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발표하고 나서 쭉 떨어졌을 때는 야, 미국의 경기 둔화, 위축, 침체 이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면 얘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지금 할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내내 걱정을 했고 조금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달러인데스가 100 아래로 살짝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그 밑으로 더 떨어지는가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10년 만기 국채 수율입니다. 이게 10년 만기 국채 수율이 5%를 향해서 간다 위로 막 쭉쭉. 네. 네. 이러면 시장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앞으로 시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이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뉴스가 좀 많은데 네. 요거는 반도체하고 전자제품 관세 면제에 대한 스토리 시간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별로. 그리고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몰라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네. 11일 밤 10시 30분에 관세청에서 미국 관세청 특정 물품의 상호 관세 제외 안내라고 나오면서 그 관세에 보면 품목 코드가 있잖아요. 네. 코드까지 쫙 나열하면서 이번에 상호 관세 제외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트북 서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태블릿, 라우터
하드드라이버 뭐 또는 그래픽 카드, 메모리 모듈 뭐 쫙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품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음. 관세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막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곧바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분석들이 막 나왔어요. 이게 토요일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등 미국 전기전자 업체와 대만, 한국 등 전기전자 업체의 큰 호재이다. 다만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블룸버그발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게 왜 트럼프가 이번에 또 물러선 게 아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하고 그리고 전자제품 가격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결국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기간도 길고 미국 내 인력 시설 부족하고 높은 비용.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만큼은 면제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빌 에커먼은 어디까지 표현했냐면요. 이번 전자기기 관세 면제 조치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이며 긴장 완화 시작의 기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들이 혼란스럽게 막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걸 본 거예요. 네. 이 뉴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상승한 바야 있고 주식시장도 좀 저점 형성했고 거기에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야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은 무조건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토요일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일요일 오후 되면서 바뀌기 시작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반도체에 관한 더 정보를 다시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빠지지만 네. 대신 품목별 관세로 다시 발표할 거다. 11월 재료에 발표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당시에 상호 관세에서 빠졌다는 얘기를 한 거지. 네. 전자제품은 한 달 후에 반도체는 2달 후에 다시 부과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처음에 반도체 제외한다 그랬다가 패키지 제품을 부과한다 그랬다가 전 제품 상호관세 제외한다 그랬다가 품목별로 다시 관세 부과한다 그랬다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러니까 러트니 산무장관이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제 밤에 이제 이 보도가 나온 거죠.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품목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컴퓨터,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었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의 관세로 다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야, 이거 그냥 면제해 준 게 아니고 네. 면제해 준 게 아니고 우리 그 철강하고 이런 거 받지 않냐.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따로 떼서 상호 관세에 포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얘는 따로 떼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망 밸류체인을 연구를 해서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관세를 매기려고 그러는 거야. 연재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토요일 날 분위기 막 좋았다가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그건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이제 할 거야. 이렇게 된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좋았다 만 거예요. 네. 근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구나.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있구나. 행정부 내에서도 네, 상무부 장관, 상무부 쪽이나 아니면은 여기 뭐 요런 쪽에서는 네. 대무역을 하는 요런 쪽에서는 강한 쪽으로 이것만이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재무부나 베센트 쪽에서는 네, 베센트 쪽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시장 다 무너진다. 네네. 이거를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쪽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어느 쪽이 딱 부각이 됐다가 아니야 뒤집으면 또 이쪽이 부각다 이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텍스트도 안 가져오고 그냥 루머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그 나바로 있잖아요. 네네. 경질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네. 그 얘기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자제품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애플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전자제품하고 반도체 부분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거는 뭐 다시 그 밸류체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자충수 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쪽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 쉽지 않을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게 이번에 또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뭐 이런 걸 하나 적어왔는데요. 이거 많이 돌아다니길래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쪽은요. 휴대폰이나 전자정비, 게임류,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통신장비 이런 게 많아요. 네. 미국이 수입하는 거는요. 근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요. 뭐 대두, 콩, 의약품, 한국의 부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실히 크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관세를 매겨서 들어왔을 때를 이게 걱정이 안 되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혼선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반도체 쪽은 다른 거와 좀 다르다. 그렇게 준 거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냐 해프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캐나다 그리고 22 터키, 한국, 이집트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심적인 건 뭐냐면 유럽과 신흥국 중심의 완화적 정책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물가 걱정을 하면서 미국은 약간 유보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신흥국에서 중국도 유럽도 신흥국에서 다 금리 인하하고 완화 정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만 만약에 저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수급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떤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왜 이런 큰 변동성이 생겼냐를 이제 3번, 4번 두수로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 주식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 불안, 금리 변화, 글로벌 자산 재편으로 미국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급속한 이탈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4번 뉴스입니다. 투자 등급이 부여된 채권 펀드에서 주간 기준으로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인 98억 달러가 채권 시장에서 팔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주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역대 네 번째랍니다. 보시면 1980년 볼코르 시행이 됐을 때 한번 그랬고요. 1998년에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 부도나면서 러시아가 디폴트 됐을 때예요. 네. 이때 그런 일이 발생됐고요. 2001년 닷컴 버블 때 발생됐고 요번이 네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채권시장에서 왜 이러는 거야? 3.8 막 이러다가 4.5까지 올라가고 뭐 그런 거는 우리하고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게 그냥 주시장처럼 뭐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쉽게 될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걸 계속 월가에서 지금 네. 걱정을 하고 있고 시장에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10년 만기 국제 중요라고 달러 인덱스를 계속 봐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이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잠재적인 혼란에 진입했고 국채시장 혼란을 전망을 하면서 너무 많은 규칙과 규제를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했고 그래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은 SLR을 미국 국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국채나 아니면 이제 위험 자산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보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큰 흐름이 났을 때 좀 안 팔기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좀 저까지 매수해야 되고 그런데 얘 비율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래서 얘를 낮춰주거나 이거 낮춰줄 것 같아요. 뉴스 계속 나오는 거는요. 네. 근데 제이문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고 국채는 안전자산이니까 얘는 빼줘. 위험자산이라고 해서 얘는 비율에 넣지 마. 네. 이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국제시장에서 흔들림이 계속 나타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트럼프가 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일단 이 비율은 낮춘다고 계속했어요. 네. 규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낮출 개연성이 있는데 국채를 자체를 아예 뺄 거냐? 요거는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언제 얘기 있었냐면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그랬을 때 이거 네. 언제입니까? 작년 초입니까? 재작년 초입니까?
그때 요런 걸 했었어요. 3년 초였던 것 같긴 SVB. 한데. 예. 요게 그때도 요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런 급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디폴트라고 막 그랬잖아요, 은행들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우리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왜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 밑단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이 비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 국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생각들을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뉴스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제이먼 아이먼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연준 인사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 이건 주식시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 시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내내 그 말씀 저도 드렸잖아요. 더 큰 시장이고 채권 시장이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걸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누가 되돌릴 수 있느냐? 연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이 필요하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인플레 구분이 어려워서 관세 효과에 대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이제 생겨졌다.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통화 정책으로 이런 위험을 최선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좀 안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는 외환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현재 상황을 우려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여전하다 이 얘기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좀 안정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는 훨씬 더 불안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예,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와. 상황입니다. 지금 10년 만에 구시에서 4.5% 근처 갔잖아요. 네. 이 4.5% 넘어가면 바로 빠질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을 모두 다 운용하는 그 아이비들 입장에서는 네. 야 채권 큰일 났어라고 네. 하니까 계속 네. 뭐 경기 침체 확률 높이고 이런 상황이고 예. 주식만 보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시장 반등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예. 해피한 상황인데 예. 크게 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왜 전체 규모에서 만약에 A라는 기관에 IB가 있으면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으로 봤을 때 네. 채권이 얼등하게 큰 시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는 거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0분이 됐네요. 그냥 끝내야겠네. 하나만 정도? 아니요. 요거는 예. 7번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당장 오늘 시급한 뉴스는 아니고요. 네. 7번, 8번하고 이 뉴스 나온 거는 내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좀 더 시간 갖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내일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